어제까지 멀쩡히 잘 됐다던 천장에 달린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서 우리 여기 준비하시는 방금 나가신 분이 굉장히 막 당황하고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임시로 이 이동형 프로젝트를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지금 겨우 이제 이 노트북이 연결됐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늦었기 때문에 뭐 소개 이런 거 다 생략하고요. 저는 오늘 우리 신월초등학교 어머니들에게 그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그 김상도라고 합니다. 전 뵙게해서 반갑습니다. 저 주제도 사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는 이제 교육청에서 주제를 정해주고 그 주제에 맞게 뭐 하여튼 하라고 강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또 사교육 없이라고 할 때 사교육이라는 것이 범위가 너무 넓고 광범하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다가요. 그래도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사교육 과목이 영어죠, 영어. 그리고 뚜껑이 가장 많이 열리는 과목은 수학이고 이런데 제가 수학과 영어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요. 우리 신월초 다니는 어떤 엄마가 저보고 그 영어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영어를 가지고 이제 사교육 없이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그 돕는 이제 길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지금 원래 약 50여 개 초등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나가는데 딱 한 학교 신월초등학교에서만 9시 20분에 시작한대요. 다른 학교도 다 10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평소 루틴하고 안 맞아가지고 아직 잠도 덜 깼고 막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또 마음도 편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뭐 교직에 오래 있었다거나 또는 그 교육 관련 전공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고 우리 아이 4살 무렵에 제가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거 보고 너무 답답해 보여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죠. 당신은 아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만 신경 써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역시 신월초등학교 제가 지금 다니는 한 50여 개 학교 중에서 3번째 반응이에요. 요 정도. 제일 좋은 반응은 저기 신천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방금 이 말씀을 드리니까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 그만큼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속도 많이 상하고 또 그런데 남편이나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주고 막 이래서 참 어렵죠. 저는 이제 그래서 교육 관련 전공을 했거나 뭐 교직에 오래 있었거나 이건 아닌데 4살 때부터 이제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아이를 양도받아가지고 제가 전면에 나서서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2가지 경험을 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아이를 막상 키우겠다 큰 소리 쳤지만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잘 몰라서 시내 나가서 이제 가장 큰 서점 가가지고 육아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엄마들은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안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딱 보낸 다음에 동네 언니들 노란 차 딱 떠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뭐 막 이렇게 사귀더라고 수다 떨면서.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그 언니를 납치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대.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노란 차 떠난 자리에서 수다 떨다가 다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를 데리고 가가지고 고학년 키우겠죠 그 언니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묻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른바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하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죠. 저도 4살 때부터 어린이집 또 유치원 이런 아이를 제가 직접 보냈는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 와서 아무도 커피 한잔 하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너님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했다가 잘못하면 귀싸대기 맞을 가능성이 높고 이래가지고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간 게 이제 그 당시에 제일 큰 서점, 제일 서점 나와가지고 육아서적을 닥치는 데 읽었어요. 또 선배 학부모들의 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닥치는 데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뭐 하나 딱 잡히더라고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린 시절에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거였어요. 그게 우리 아이 4살 무렵이었는데 마침 그때 달서구 송현동에 어린이 전문 서점이 문을 열었죠. 호세호치라고 들어보신 분 있죠? 뭐 달서구 사시니까 공교롭게도 4살 무렵에 그 서점이 문을 열어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그 서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잖아요. 갈 때마다 그림책을 7권에서 10권 정도 사서 집으로 돌아와서 또 아이에게 읽히고 다 읽으면 다시 또 서점에 가서 또 그림책을 사고 이걸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죠. 세월에 한 10년. 어머니들은 이제 요즘은 이제 어린이 서점이 거의 망하고 없어가지고 엄마들이 알고 있는 어린이 서점 하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거 생각하죠. 그리고 막 책을 막 수백 권씩 한꺼번에 지르고 막 교원 언니한테 또 교실을 받아가지고 웅진 몬테소리, 프레벨 교원, 아가월드, 기타 등등 사서 지금 집에 다 인테리어 해놓고 있죠. 자,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책을 싫어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확 사재놓고 그것도 전집은 또 주로 지식 중심의 책을 끼고 이러니까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일찍 좋은 어린이책의 세례를 받은 셈이죠. 4살 때부터 이제 잘 만들어진 단행본 그림책, 어린이책을 파는 이런 서점을 알게 돼가지고 그게 대구에 4군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망했죠. 그게 제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고요. 그걸 한 10년 하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쯤 됐는데 그 당시 인터넷 서점이 막 등장했어요. 예스24, 알라딘, 리브로 뭐 이런 거 들었으면 동네 골목서인데 막 망하게 생겼어요. 요즘처럼 도서점까지를 합의한 것도 아니고 초창기에는 막 할인 공시를 막 펼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니던 어린이 서점에서 그 사장님이 저보고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받은 도움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그냥 도리상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그다음부터 매주 강의를 했잖아요. 그걸 지금 12년째 하고 12년째. 근데 안타깝게도 그 서점은 작년에 문 닫았고요. 19년, 20년 만에. 그 강의는 제가 우리 연구소로 옮겨가가지고 계속 거기서 매주 금요일만 되면 10시 반에 한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요. 한 학기는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책과 관련된 주제, 한 학기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한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법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강의를 쭉 하면서 어머니들 만나온 지 12년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교육청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보고 연락이 와서 이제 연수를 받고 학부모 영양강 교육에 좀 다니라고 4년 전에 그 제안을 받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학교 어머니들 만나게 됐죠. 저는 특별히 이제 젊은 엄마들 좋아해서 초등 저학년에 지원을 했어요. 학부모 영양학 강사들은 이제 딱 정하게 됐어요. 고등 학부모, 중등 학부모, 초등 고학년, 초등 저학년이 정하게 됐어요. 저는 젊은 분들 좋아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아이들의 이렇게 길을 정확하게 알고 아이들 돕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에 제가 지원을 해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도 그런데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 그 인터넷 자녀교육 포탈 잠수네 커가는 아이들 이라는 사이트가 생겼죠. 아시는 분 많죠? 예,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이제 잠수네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법 뭐 이런 거 아실 텐데 초3 때 그 사이트가 생겨서 제가 만세를 부르면서 원조 멤버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 사이트 회원으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이 키우는 이야기들을 글로 쓰고 이러면서 이제 유명해져서 제가 현역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현역일 때 그 잠수네 안에서 인기 투표 해가지고요. 제가 탑10 안에 들었잖아요. 모르죠? 이 잠수네 안에서 탑10 안에 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그 회비 내고 잠수네 한번 들어가보라니까 지금 회비 안 내면 그 콘텐츠 하나도 못 보죠. 연회비 10만원을 내야 돼요. 한 달 결제도 안 돼. 6개월에 6만원.
1년에 10만원 내야 들어가는 사이트예요. 네이버나 다음 들어갈 때도 돈 안 내죠. 근데 잠수내 들어갈 때는 돈 내야 돼요. 그만큼 훌륭한 사이트인데, 제가 거기 처음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달서구 총구석에 살면서도 서울 대치동에서 일어나는 자녀교육 흐름에 대해서 다 꿰고 있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 동네 엄마들의 글을 계속 읽으면서. 지금은 이제 잠수내가 너무 방대해져서 게시판도 엄청나게 많고 이래서, 젊은 엄마들이 그 사이트 돈 내고 들어가도 뭐가 뭔지 몰라요. 들어가 보신 분 알겠지만, 저는 이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흐름 이런 걸 이제 알고 있죠. 아마 거기서 흐름을 감을 잡고 제대로 아이 키우는데 도움을 받으려면 한 6개월 정도는 밤잠 안 자고 눈 벌겋게 하면서 서핑을 계속 하면서 다 뒤지고 읽고 해야 이제 겨우 흐름이 잡힐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제 복잡해졌죠. 하여튼 저는 촌동네 살면서 그 잠수내 최초로 아빠로서 최초로 탑10 안에 들어가지고요. 서울에 올라가서 초대받아가지고 강남에서 잠수님한테 밥도 얻어먹고요. 이 잠수내를 안 하니까 뭐 제가 얼마나 유명한지 이런 거 모르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거 자랑하려고 하니까 이거 피곤해 죽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그 잠수내에서 이제 알려진 방식대로 이른바 엄마표 영어공부의 원조죠.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공부법. 저는 그대로 아이를 키워가지고 우리 아이는 영어 학원이나 있는데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 영어 100점 받았다가 엄마들이 와 하더라. 수능에서 영어 100점 받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이 아직 초딩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수능에서 수학을 100점 받았다 하면 해도 돼. 우리 아이는 수학도 100점, 영어도 100점이에요. 현재 반응이 좀 제가 이제 어머니들 좀 주목하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우리 아이 성적을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학원이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실제 수능에서 전국 0.05% 정도 받았어요. 수험생이 약 6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문과 수험생이 40만 명이죠. 40만 명 중에 1%는 4만 등이에요. 0.1%는 1%가 4천 등이죠. 맞아요? 40만 명이 10%는 4만 등, 1%는 4천 등, 0.1%는 400등. 200등 했으니까 0.05% 맞죠? 우리 아이 추정치 200에서 250등 정도 했어요. 내신이 발레신이라 가지고 서울대학교는 떨어지고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취직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 쭉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앞에 옳은 소리 이런 거 잔소리 하러 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 부모의 입장에서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하고요. 좌절하고 뚜껑 날아가고 이런 걸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제 시간이 제한돼서 10시 50분까지 하고 또 이 자리에서 고학년 한다면서요. 그래서 10시 50분 되면 제가 총알치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패와 좌절 이런 걸 많이 말씀드려서 어머니들 위로하고 싶은데 그건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아는 척 하더라도 저 인간이 잘난 척 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애 잡았다가 또 뛰가서 빌었다가 이런 걸 거듭하면서 이제 아이를 키웠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하고요. 혹시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엄마들 대상으로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강의한다고 했죠. 이번 학기는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그림책 한 권씩을 정해서 그것도 세계적인 주옥 같은 그림책을 정해서 엄마들한테 읽어주고 또 거기서 무엇을 건져서 아이들과 소통할까 이런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수학을 할까 영어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어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한 결정적 이유가 뭔가 하면 내일 월서에서 수학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동네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월서하고 조함해서 영어 엄마표 영어 공부를 강의했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수학 공부를 이야기해달라고 이제 다시 또 불렀어요. 원래 작년에 불렀던 강사 또 부르면 안 돼요. 왜? 엄마들이 싫어하거든. 했던 얘기 또 한다고. 근데 저는 계속 불러요. 조합은 벌써 갔다 왔고요. 월서는 내일 가요. 내일 10시. 월서에서는 작년에 영어 공부법 이야기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수학 공부법 이야기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꾀를 냈죠. 수학공부법에 혹시 궁금하시면 월서에 와서 들어보시라고. 오늘은 그래서 엄마표 영어공부법을 아주 요약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요약해서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고요. 또 책 읽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 수요일 한샘에서 해요. 제가 전략적으로 학교마다 이렇게 주제를 달리해서 이런 엄마표 영어공부법 있죠.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생략해야 되는데 잠순에서 어느 날 혜성같이 저보다 한 2-3살 많은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 솔빛 엄마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15년 전에. 이분이 이제 울산에서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영어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로 노출시켰겠죠. 영어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아이를 영어를 이제 학습하는, 한 과목으로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서 습득하게 해가지고, 당시 울산광역시 초등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잠순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소개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법대로 다 따라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 어머니가 솔빛 엄마라고 유명한 분인데, 지금 EBS도 자주 나오고요. 영어 사교육에 관한 국내 독보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잠순에서 그렇게 하다가 유명해졌죠. 책을 내면서. 지금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2005년쯤에 자기 경험을 담은 책을 냈어요.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스타덤에 올랐죠. 그리고 그 후로 유명해지면서 이분이 잠순에 나갔어요. 나가지고 이제 따로 지금도 인터넷에 가면 외국어 영어 서점 가운데 가장 큰 사이트 중에 하나가 애플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애플리스라는 사이트에서 게시판을 이제 할당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는 엄마들 돕고 있기도 하고, 또 유명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제 돕고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운동도 하고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잠순에서 소개만 하고 좀 하다가 나간 바람에 갑자기 남아있는 찌개다시 엄마들이 당황했겠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지금 잠순의 운영자, 대한민국 잠수라는 분이에요. 왜 잠수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는가 하면 이 엄마는 이제 옛날에 제주도 살았거든요. 남편하고 같이 롯데호텔 사내 커플이죠.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얼마나 잠순을 많이 알고 있는가를 말하고 싶었어요. 롯데호텔 제주지사 근무했잖아요. 제주도 살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잠수라고 지었어요. 인터넷 시대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은 아마 한 중학생, 초등학생쯤 되었을 때, PC통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도연, 한석규 주연의, 아시네, 접속. 그때는 막 까만 화면에 하얀 글씨로 이렇게 막 쪽지 날리고 이렇게 채팅하고 이랬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잠수님을 알았는데, 그분은 이제 천리안, 중우동호회. 저는 주로 하이텔에서 놀았어요. 거기서 이제 자녀교육에 관한 이제 데모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왜 공짜로 막 맛만 보여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구하다가 이제 인터넷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른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시대가 이제 전면적으로 시작되면서 초기에는 홈페이지 만들기가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자녀교육하는 엄마들, 아빠들도 다 자기 애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었죠. 요즘 같으면 이제 블로그 하죠. 파워블로그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홈페이지가 유행했는데, 저도 이제 우리 초3 때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아빠가 쓰는 교육 일기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들을 모으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 잠수님이 롯데호텔 출신이잖아요. 마케팅을 너무 잘하는 거라. 자기가 홈페이지를 딱 열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홈페이지 이름을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당선되면 CD를 공짜로 준다 하고 이래가지고, 공짜 좋아하는 또 우리 엄마들이 거기 우 몰려가지고 막 공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이름이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심이 생겨서 전부 글이 다 몰렸어요. 정보가 거기 다 모이게 됐죠. 그러니까 저도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순에 백기투항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키워왔죠. 마치 종교처럼. 잠순에 하시는 분들은 요즘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의 종교처럼 생각했어요. 저는 어디 시내 서점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전부 혹시 잠순 회원 아닌가 이렇게 막 여행 가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영어동화책 들고 다녀보면 다 저거 잠순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말 걸고 싶고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몰입해서 이제 아이를 키웠죠. 그 정도만 하고요. 자, 엄마표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무슨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보통 엄마는 이제 초등 저학년이니까 3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가 정규 과목이 편성되니까 뒤처지 말아야지 이런 소박한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초등학교 때 좀 뒤쳐져도 괜찮아요. 초등학교 영어 시간에 뭐 영어 수업 해봐야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노래 부르고 뭐 율동하고 뭐 좀 더 멀리 보고 이렇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최소한 수능 치잖아요. 수능 영어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내가 수능 영어의 아이가 큰 어려움이 없게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죠.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그려왔어요. 우리나라 수능 영어는 미국의 학제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어려울 때는 6학년 수준까지 가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5학년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시험 5학년 국어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만 영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독해의 난이도나 이런 게 뭐 굉장히 높거나 이렇지는 않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영어가 만약 어렵게 나오면요, 사교육 부담이 가장 큰 과목이 영어이기 때문에 선거 시절에 집권 여당이 표를 많이 못 받게 됐어요. 아니면 더 심해지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항상 난이도를 쉽게 내도록 조절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시기가 되면 영어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죠. 상대평가는 모든 수험생을 한 줄로 세워서 등급별로 끊는 거예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를 해도 사실은 변별력이 별로 없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1등급은 쉬운 시험은 98점에서 100점 맞아야 1등급이 되고, 상위 4%가 1등급인데 2등급은 상위 11%까지인데 4.01%부터. 근데 이제 쉬우니까 뭐 한 92점부터 96점까지가 2등급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별력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수능 영어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저 정도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의 영어 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에 둬야 되죠. 왜? 언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과목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수학, 국어, 뭐 과학 이런 것처럼 영어를 한 과목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습해야 돼요. 학습하게 되면 아이들이 계속 학습 부담을 지게 되죠. 문법 공부해야 되고요. 단어 외워야 되고요. 또 외우면 잊어버리고요. 이 고생을, 이거 노가다라고 하는데, 어머니들 학창시절에 빡빡이 다 해봤죠? 단어 외운다고 막 새가 빠지게 막 쓰고 찍찍 꺾고 막 찢어지도록 꺼봐야 며칠 지나면 또 다 잊어먹고 막 이런 고생했잖아요. 성문종합영어 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성문종합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성문 기본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앞에 문장의 오형식을 체크해요. 항상 막 결심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뒤로 가면서 뭐 이상한 어려운 말 나오고 뭐 관계 부사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구와 절이 어떻고 하면 머리 막 그죠? 휑해져 가지고 때려치우고 이런 경험이 많죠. 자,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또 되풀이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학습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선 영어 교육의 목표를 우리 아이가 영어를 언어로서 받아들이면 굉장히 쉽겠구나. 우리 지금 자녀들이 우리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어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돼 있죠. 한국어 때문에 고민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뭐 어휘를 외우기 위해서 뭐 한국말 특별히 어휘 외우기 시키고 이렇게 잘 안 하죠. 아주 쉬워요. 동화책 읽고 이러다 보면 저절로 어휘가 증가하고, 하다못해 연습곡만 보고 있어도 어휘는 증가해요. 그렇죠? 남의 말 자꾸 듣고 있다 보면 또 어휘가 증가하고 이래요.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국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어도 이렇게 한 언어로서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가 다 속죠. 사교육 종사자한테 속고,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목표가 뭐라고? 의사소통이다. 근데 기존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엄마들 불안하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어릴 때부터 막 들려왔죠. 산후조리원서부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산후조리원부터 팀 짜가지고 뭐 한다 하더라고. 조금 선배 엄마들은 문화센터로서 팀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소리 막 들려와요. 영어 교육은 빠를수록 좋대. 그래가지고 이른바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 시작하죠. 우리 이 동네도 영어 유치원 많죠. 뭐 동네 브랜드도 있고요. 우리 연구소 바로 앞에도 뭐더라? 스펀지인가 뭔가 쌍용애가 앞에 뭐 있노? 스펀지도 있고요. 뭐 또 요 신을 요 하늘채 중간에 보니까 또 뭐 이상한 거 있고 뭐 하여튼
이 동네 브랜드도 다 동네마다 있고요. 또 전국 브랜드 프랜차이즈도 있죠. 뭐 폴리니, 뭐 원더랜드니 이런 유명 브랜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돈 엄청나게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돈은 또 있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지 하고 눈에 보이지.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보내고 한 달에 뭐 좋은 영어 유치원 보내가면 80만 원 이상 들죠. 법원동 가면 100만 원 이상 든대. 어휴, 그 4살, 5살, 6살짜리 꼴란 영어 시키겠다고 한 달에 80만 원씩이 미안해요, 보내보신 분들한텐. 근데 갔다 오는데 인마들이 어른들하고 뭐 열심히 놀았으면 집에 와서 영어로 막 짓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하늘채 놀이터 가봐요. 그 영어로 노는 놈 있는가? 만나면 다 한국말로 놀아. 그럼 꼬마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내가 돌았나? 내만 왜 영어 한다고 고생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뭐 영어에 굉장히 노출돼봐야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안하니까 보내는 거죠. 영어 유치원을 3년 보낸 어떤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가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엄마표 영어로 바꾼 다음에 딱 해보더니 하는 말이,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그렇게 원어민들하고 놀았던 것이 굉장한 건 줄 알았는데, 막상 엄마표 영어를, 잠수리 영어를 해보고 나니까 그건 마치 접시물에 손가락 담그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혼이 바다에 풍덩 빠뜨려야 되는데, 뭐 집에 원어민도 부르고 화상 영어도 하고 또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마치 손가락을 접시물에 손가락 담그는 정도처럼 그것밖에 안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뭐 해봤어야지 뭐. 근데 우리나라가 20년 전부터 왜 이렇게 영어는 일찍 해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갔는가 하면, 미국에서 이제 이 이론이 들었죠.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한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 이론이에요. 그 결정적 시기는 이 이론을 주장한 분이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딱 수입돼 들어오면서요,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라는 말은 빠졌어요.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른바 영어 전문 학원, 영어 유치원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거든요. 제가 시간만 많으면 초기 영어 학원들을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한 경험 이런 걸 이야기할 텐데, 저도 불안해가지고 우리 아이 4살, 5살 때 대구에 막 생기기 시작한 영어 유치원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 손잡고 인터뷰하면서, 그냥 뭐 제가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비싼 사교육비를 들이면서 아이들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죠. 영어 유치원 갔다 와도 크게 뭐 되는 건 없고 여전히 불안하죠. 사실 일찍 시작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몰라, 미국 가서 살 것 같으면 애 꿈이 유엔 사무총장이다 이러면 좀 이야기 달라지죠. 어릴 때부터 영어로 말하고 집에서도 영어로 책 읽고 뭐 이런 게 좋고, 아니면 이민 가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직장생활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또 유학도 가고 하는데 그게 불편할 점이 없을 정도의 영어를 한다면 이제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되죠. 그리고 영어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나오면 초등학생 되죠. 초등학교 딱 들어오니까 3학년 때부터 정규 교과 과정에 영어가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얼핏 생각해도 그렇죠. 유치원 때 어쨌든 돈을 많이 투자했잖아요. 비싼 돈 들여가면서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데 나오면 어떻게 다 까먹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까먹게 해야지. 유지해야 돼요, 유지. 그래서 랜딩 프로그램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오래 살다 온 애들, 영어를 원어민처럼 습득한 애들도 한국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영어 전문학원 다니죠. 그러면 뭐 귀국 학생반 하면서 이제 큰 애들. 그런 반 있어요. 청담이나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자, 영어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을 위해서 사후 서비스를 하는 거죠.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돈을 더 벌려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 랜딩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또 그 학원 또 다녀야 돼. 미안해요. 아니면 또 불안해가지고 방학 때 뭐 필리핀에서 하는 캠프가 있는데 뭐 300만 원 밖에 안 한다 하도록 하면서 300만 원 밖에라고.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는 건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언어를 배운다는 말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인데,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영미권의 문화와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장차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글로벌 인재로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려면 필리핀 가서 살려고 생각은 안 하겠죠? 그런데 어학연수는 필리핀으로 간다? 300만 원 싸다고? 이게
단순하게 영어만 이렇게 주목하는 현상이죠. 사실은 영어를 제대로 모국어로서 세컨드 랭귀지로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까지 함께 받아들이게 돼요. 저는 이제 미국 가보니까 이 미친놈들이 한적한 공원 같은 데서 저를 만났어요. 미국 애들이. 물론 저보다 덩치는 크겠죠. 근데 애들이 처음 보는데 저보고 다 하이 하는 거라. 저것들이 와카노 하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항상 손을 흔들며 먼저 인사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이걸 하이 하는 거예요. 뭐 걔들이 굉장히 인사성이 발라서 하는 게 아니라 워낙 험한 동네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이게 하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DVD 같은 거 자꾸 보면서 이런 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이런 걸 이해하고 이래야 우리 애들 유학을 가거나 했을 때 쉽게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걸 단순히 학습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떼돈 들어가면서 캠프 혹시 이런 방도 벌써 예약해놓고 있는 분들한테 미안한데 그냥 좋은 경험을 쌓는구나. 우리 집에 돈이 남으니까 돈 없으면 못 보내잖아요. 좋은 경험을 쌓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희 가서 뭐 큰 영어에서 뭐 큰 영광을 보리라 하고 필리핀 영어 캠프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저 같으면 필리핀 절대 안 보내. 미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영어 학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학습지 교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하여튼 제 소신과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도움이 되는 분은 취하시고 기분 나쁜 분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이러면 돼요. 어디서 갑자기 넘어왔노? 자, 영어 전문 학원, 이게 이제 왜 이제 유명해졌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육 당국에서 영어 교육 정책을 쓸 때 항상 이 영어 학습 환경 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많이 학원 설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교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학습자가 처한 환경을 크게 세 수로 나눠요. 하나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환경, EML, English as a Mother Language. 두 번째 환경이 세컨드 랭귀지죠. English의 세컨드 랭귀지. 대표적으로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환경, 그죠? ESL이라고 부르죠. 이 학교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 영어를 같이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모국어와 함께. 그래서 두 번째 공용을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은 영어를 공용으로 쓰지 않죠. 이걸 보고 포린 랭귀지, 영어가 학습자에게 있어서 완전히 외국어인 환경 이렇게 나누고, 자, 학습자의 환경이 포린 랭귀지라면 EFL이라면 이건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학습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ABCD부터 배우고 뭐 문장의 오형식 배우고 이렇게 이제 시작한 거, 비동사 배우고 이렇게 시작한 거죠. 요즘은 그게 좀 빨라져서 초등으로 내려왔어요. 그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죠. 하지만 막상 해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 전문 학원을 이제 프랜차이즈 개발한 분들이 아주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내세운 이제 대표적인 이론이 뭔가 하면, 자, 우리나라 환경은 EFL이지만 우리 학원에 있는 한은 뭐다? ESL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청담이에요. 청담에서는 이 이론을 동아시아적 ESL 이렇게 불러요. 자기 안에서는 동아시아적 동아시아는 EFL 상황이죠. EFL 상황에서지만 자기 학원에 와서 원어민들하고 놀고 있는 동안은 ESL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적 ESL 이렇게 불러요. 이런 전문 학원들이 고급 마케팅을 하죠. 프리미엄 마케팅.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본이 붙어있는 대표적인 영어 전문 학원이 아발론인데, 아발론은 국내 자본이 아니고 외국 자본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기관이 아니고 사업이에요, 사업.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아발론이 수성구에 들어오는 걸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얼마나 마케팅을 잘하는지. 6개월 전부터 수성구에 있는 골목골목마다요, 중학생 영어 경시대 막 한다고 프랭카드를 막 붙였어요. 저는 나 어디서 하는 공 했어요. 보통 우리가 영어 경시대 하면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게 대원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IET인가?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영어 뭐 모르는구나. 지나가고. 근데 아발론이 딱 수성구에 상륙하면서 영어 전문학원 이제 막 마케팅을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온 동네 사람들, 그 전까지는 청담 가가지고 뭐 골프 이야기 회사 팀은 뭐 이글이니 파니 버디니 계속,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청담에서 학급 그래서 분류를 골프 용어를 써서 하잖아요. 뭐 알바트로스, 개사코 뭐 모르는구나. 이 동네 청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왜 몰라? 안 보내나? 어? 저학년이라서 예, 저학년은 그래 영어 유치원 그래가지고요. 그 아발론이 들어오면서는 이제 얘들은 또 청담은 골프잖아. 골프보다 더 고급스러운 이제 정원. 그래가 그 뭐지? 제일 뭐지? 거기서 제일 상위 레벨 애들은 녹지원 해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정원 이름이 녹지원이거든요. 알아요? 그러니까 정원 이름을 따서 반 이름을 정하고 막.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 큰 다음에 보니까 달서구에 아발론이 생기더라고. 우리 동네 인락하니까 있다하네. 청담이 여기 있다고요? 아발론은? 큰 길가에 가야 되잖아. 이건 골목인데 뭐. 아니 저 큰 길가 월배 저 큰 길 앞에 나가야 있지 뭐 이 뒷골목이 무슨. 그래도 같은 동네로 취급하는 거죠. 신월성지국 해가지고. 제가 조암초등에 가니까 총동창 회장님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 신월성지구에 대한 자부심이 막 가득한지 막 학교 무슨 큰 행사를 하는데 저를 이제 초청 강사로 엄마들 많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조암에 갔는데 이 신월성지구에 대한 자부심이 뭐 대단하더라고. 뭐 범어동 이긴다 개사코 막 범어동에서 웃고 있어요. 범어동이 저 사동 가면 경동초등학교 있죠. 운동원들이 세면 안 되니까 벌써 시간 다 돼가네. 자, 이 ESL이냐 EFL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재래식 그 교육 정책이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시대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우선 이걸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휘를 암기하고 문법을 공부하고 학습해 가는구나. 우리가 EFL 상황이니까. 그래서 문교부의 교육 정책은 항상 이 기조를 유지해 왔죠. 불쌍한 우리는 개고생하고요. 이렇게 해서 영어 유치원, 영어 전문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요, 그 길을 계속 가야 되죠. 하다 그만두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영어 유치원을 1년만 딱 다닌다고 생각하고 사교육비를 계산해 보니까 영어 유치원 1년, 초등 6년, 중학교 3학년, 총 10년이죠. 10년 동안 사교육비를 조사해 보니까 얼마예요? 최소 4천만 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소화하시면 최소한 몇 천만 원 절약할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 제 말 잘 들은 엄마들요, 진짜 돈 많이 굳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와이프한테 이걸로 칭찬 듣고 있잖아. 알아요? 이렇게 보내면서 학원에 다 보내줘요. 열심히 해요. 우리 연구소 바로 2층에도 리딩타운 있잖아요. 우리 연구소 어딘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안내해 드릴게. 쭉 길다가 쭉 내려가면 저기 파리바게뜨 있죠? 한샘초등학교 내거리에. 거기 3층에 뭐 있어요? 리딩타운 라시움 있죠? 거기 다니는 애들 내가 교재를 늘 보잖아요. 보면 전부 인쇄되어 있고 조금 이렇게 비워져 있어. 비워져 있는데 애들이 뭐 끌적끌적 써놓죠. 아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무슨 교재 이름 보니까 특목고 대비 뭐 짜고 저짜고. 아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애들 뭐 학원 다니면서 수업해가지고요, 거기다 브랭크에다 뭐 몇 개 집어넣어. 얼마 안 하면 한 권 띄어. 그럼 그 집에 엄마가 갖다 줘. 그럼 엄마는 와 공부 많이 했는갑다 싶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해보신 분은 다 알 텐데. 그래가지고 엄마들은 그런데 보내면 막 아이의 영어 수준이 하늘을 날고 있죠. 엄마의 기대 수준이에요. 엄마의 기대 수준. 근데 애의 현재 실상은 어때요?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뭐 배워요? 멍 때리는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언젠가는 잘하겠지, 언젠가는 잘하겠지 하면서 계속 보내고 있죠. 그 유명한 대치동의 이범 선생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대치동의 그 전문학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 5%는 우리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95%는 뭐 하러 온다? 전기세 내러 온다. 다 하죠. 학원 경영에 이바지하러 온다. 근데 우리 애는 그 5%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죠. 그리고 막 보내요. 자,
학원에 영어 전문학원을 막 보내도 성과가 잘 안 나요. 실제로 해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쫓기고 애들 뭐 암기하고 이런 스트레스 받고 유명한 학원 보낼수록 하루에 단어 수십 개씩 외우라 하죠. 또 단어 안 외우면요. 집에 안 보내. 어디 요 대곡동에 가면 대곡 내구에 가면 무슨 유명한 민사고문 보냈다고 맨날 프랭카드 붙여가 다니는 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단어 안 외우면 안 보내주죠.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애가 맨날 그 학원에 남아가지고 무슨 뭐 학원 스테이 정책인가? 학원에 머무르게 하는 거 집구석에 안 보내주고 다른 숙제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엄마들 어떻게 해요? 집에 빨리 와야 숙제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저녁 물린 다음에 단어 테스트를 먼저 하는 거라 집에서. 근데 애들이 버벅거리잖아? 처음에는 우리 맨정신일 때는 자로 손바닥 때리죠. 한 대씩. 근데 계속 틀리고 뭐 개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승을 잃죠. 뚜껑 날아가고. 그러면 그 자로 손바닥 때리고 있겠어요? 영어 교재 막 들고 뚜뚫 말아가지고 머리통 때리고 막 벌개져가 엄마들은 벌써 머리에서 김이 막 나고 있고요. 아이들은 막 울고 있고. 그때 아빠들 퇴근에 들어오잖아요. 아빠들 그 광경 다 해봤죠? 아빠들이 무슨 시한폭탄 지뢰 밟을까봐 뒤꿈치 들고 조심해서 걸어가요. 그래 어디 안방으로 피신한다니까? 피신해가지고 아빠들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야, 이게 사는 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애한테 뭐 한마디 했다가는 덤태기 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 하지도 못해. 아빠들 불쌍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대치동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뭘 개발해냈죠. 그게 뭐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년 동안 나가자.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나갈 때 한 해에 초등학생만 15,000명이 나왔어요. 이 장난이 아니죠. 그게 어머니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른바 기러기 아빠 자살 사건 뭐 이런 게 생겼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어를 얻기 위해서 가정해체의 비극을 각오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뭐 다 해체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뉴질랜드 많이 갔잖아요. 뉴질랜드 가면요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클랜드 한국인 엄마들이 처음에는 이제 애들만 보내잖아요. 애들만 친척집에 보내다 보니까 친척집에 머물면서 계속 한국말 해.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원어민 가정에 홈스테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어민들 보면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선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악한 사람인지. 그렇죠? 한국 사람 보면 그래도 대충 첫인상 보면 그래도 좀 견적이 나오는데 외국 애들은 우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게 산적인지 뭐 예?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우리 그 이제 초등학생 애들 보내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엄마들이 따라 나왔지. 그래서 오클랜드 과부라는 말이 생겼어요. 오과부라고. 아니 애들 따라서 어학연수 간 여자들끼리 오클랜드에서 살면서 맨날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차마 이런 얘기 못하겠네. 다음에 안 돌아오고 막 이런 일도 생기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 이제 우리 사회에 아주 이제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들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확실하긴 해요. 영어를 얻는 데는. 뭐 다른 길이 조금 가장 쉽죠. 근데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한다. 비용도 그렇고 경제적 비용도 그렇고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화목한 그죠? 가족 사랑 뭐 이런 걸 경험하고 비록 낮에는 우리가 뚜껑 열려서 찌고 볶고 하더라도 밤에는 미안하다고 또 잘못했다고 빌죠. 울면서 또 침대에 가가지고 뭐 아까 엄마가 미쳤나봐 하고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건강한 거예요. 맨정신은 우리가 우리 애 보고 사랑한다 소리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립 서비스 아닌 다음에야 맨정신은 절대 사랑한다 소리 안 나오죠. 왜 이랬어 저 이랬어 이거 했나 안 했나 뭐 이 소리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요. 우리가 뚜껑 열린 날 애 잡고 나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저도 이 집 많이 했거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상처받은 아이한테 쫓아가서 자기 직전에 그걸 안고 막 울면서 엄마가 아까 미쳤나봐. 한 번만 용서해줘 하고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내일 엄마가 꼭 병원에 가볼게 하고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질병 충동조절장애 이 정신과 가도 안 돼요. 가지 마요. 네, 정기적으로 발작을 해야 약물
항우울제를 투여한다는 이러면 되는데, 이게 정기적인 이게 행동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시댁 갔다 오고 나면 좀 빨리 발작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신과 가서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불안해서 그렇죠, 불안해서. 왜 불안한가 하면요.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밤에 운전하면 불안하잖아요. 밤에 고속도로 운전하면 시야가 좁아가지고 앞 차의 그 후미등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어디서 어떤 상황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아이들 키우는 데 꼭 이와 같아요. 우리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 아이 잘못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 멀쩡하게 잘 자라고 있죠. 아마 그런 경험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보낼 때 안 떨어지려고 막 울고불고 하던 꼬마들이, 그죠? 엄마들 막 안타깝지만 억지로 떼놓고 냉정하게 돌아섰죠? 거기서 엄마가 같이 울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계속 또 안갈락하기 때문에 육아서적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냉정하게 돌아서라. 그렇게 해서 막 뛰놓고 가슴 아파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애들이 다 오늘 학교 등교해 있을 거라 아마. 멀쩡하게, 씩씩하게, 정말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안한 거라. 그 잡고 나면 반드시 그렇게 사과해야 되죠. 엄마가 불안해서 그랬다.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그래 애들이 살아나요. 위로를 받고. 진심으로 또 립 서비스 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한테 정말 무릎 많이 꿇었어요.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그리고 영어 이야기지 참. 영어로 갔어 다시. 외국 2년 나갔다 오면 되는데 이 대가가 너무 크니까 이걸 경제학에서 뭐라고 해요?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한 재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다른 재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은. 제일 위에 있는 하늘색이 초등학생이 해외에 나간 이제 수치인데, 여기 보시면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가장 많이 나갔죠. 약 15,000명, 14,000명이 나갔어요. 근데 잘 보시면 그래프가 갑자기 여기서 확 끊기죠. 2008년도에. 보여요? 흐름이 확 끊겼어요. 이 이른바 조기 유학 흐름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제 해석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008년도에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터졌어요. 이른바 모기지 사태라고. 주택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택을 샀는데,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자를 내느니 집을 은행에 뺏기는 게 훨씬 낫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다 투자했던 미국에 큰 공황이 왔죠. 집 다 반납했어요. 제가 아는 선배들도 몇 분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세탁소하고 이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주유소화해가 돈 벌어가지고 주택을 사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이자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은행에 다 뺏겼어요. 그리고 아들 집에 가서 살고 이런 선배들도 있고 이런데, 하나는 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가려고 해도 금융비용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실질적인 이유인데, 이 시기에 엄마표 영어가 등장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까 우리나라는 EFL 상황이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영어를 학습해야 한다. 자, 이 이론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어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그 상황이 달라졌다고 인식한 거죠. 지금 인터넷이 개방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영어권 국가의 다양한 교육 매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이게 됐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국내에서도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이제 대두한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솔빛 엄마예요. 물론 솔빛 엄마 전에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면 머리 아프니까, 제주도에 난 신동 오신석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아빠가 그렇게 했어요. 일본어 비디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노출시켜서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신도리 학습법 해가지고 유명한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이 사람이 이제 효시였고,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은 솔빛 엄마 같은 분들이 영어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솔빛 엄마가 책을 내고 나가고 나서 잠순에서 남아있는 분들, 잠수님을 비롯해서 남아있는 처음 6명이 이 방법을 시작했어요. 잠순의 영어교실 1기라고 하죠. 6명이. 잠수님 아이도 우리 아이하고 동갑이에요. 그래가지고 6명이 처음 이 방식대로 하고, 솔빛 엄마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잠수님 아이들이 그걸 뒤를 따르면서 계속 3개월마다 영어교실 2기, 3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이 모였겠죠.
그걸 가지고 잠순에서 몇 년 후에 책을 냈어요.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그 초기에는 2권 냈죠. 입문편과 실천편 이렇게 2권을 냈는데 이게 2013년도에 한 권으로 통합됐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2만 원 넘어요.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이 두꺼운 책의 절반은 부록이죠. 부록. 아이들을 엄마 병을 하는데 필요한 뭐 DVD 목록, 동화책 목록 뭐 이런 것들. 이 책은 뭐 사실은 뭐 꼭 엄마 병을 안 하더라도 한 권쯤은 집에 비치해놓고 사전처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 왜 이렇게 장황해 드린가 하면 엄마들이 시각을 교정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 의도는 우리 아이 앞에 놓인 영어 공부의 길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난파선을 타는 길, 다른 하나는 크루즈급을 타는 길. 그림 보여요? 제가 이거 사실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튼모 영어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는 걸 내가 몰래 훔쳐온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제가 가려놨거든요. 여기 튼튼 영어라고. 아니 학습지도 익하고 있다니까 이래 한데 근데 막상 해보면 아니죠. 제가 시간만 많으면 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앞에 2가지 길이 놓여있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끝배를 탈래요? 아니 단어 외우고 이거 독일의 유명한 교육학자 에빙하우스가 오랜 연구 끝에 망각곡선이라는 거 발표했어요. 네이버에 망각곡선 검색해봐요. 방금 수업을 들었잖아요. 돌아서면 60% 잊어버리고요. 저녁 때면 80%, 일주일 지나면 90%, 한 달 지나면 98%를 잊어버린대. 근데 단어를 외우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진짜 독하게 단어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30개 외웠잖아요. 내일 또 30개 외우죠? 그러면 내일은 오늘 30개 플러스 내일 30개. 3일째 되는 날은 30개.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몇 개고? 30개씩 30번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하겠어요? 반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사람이 했어요. 애들의 어휘를 구사하려면 그 단어를 10,000번을 들어야 된대.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서 아이한테서 받아들여진 말, 이게 자기 어휘가 되는 거지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어 비디오에 애들을 영어 DVD에 노출시켜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들이 가장 많이 들은 말부터 애들 입을 통해서 튀어나오게 돼요. 우리말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맘마 아니면 엄마라. 그 6개월에서 8개월 지나면 그 말부터 시작해요. 영어 DVD 많이 본 놈들이 무슨 말부터 하는 줄 알아요? 읍스, 내 강의를 어디서 들었구나. 그래, 읍스, 아니면 오마이갓, 이런 말부터 시작해요. 왜? 많이 들어서 그 상황에서 그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게 아이 안에서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언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말하게 돼요. 자, 이 2가지 길이 있는데, 이 2가지 길이 차이가 왜 중요한가를 제가 표를 하나 그려봤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단지 수능만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학을 가죠. 사회에 진출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들이에요. 어려운 시험들을 막 내놨어요. 이른바 고시부터 시작해서 전문대학원, 로스쿨이나 의전 이런 데서 요구하는 시험 토익 있죠. 요구하는 토익 점수, 그 다음에 토플 점수, 탭스 점수예요. 토플은 성격이 좀 달라요. 토플은 이제 그 외국에 유학 가려는 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그 아이의 그 학습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가 골고루 30점씩.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주요 시험들은 토익 아니면 탭스인데 탭스는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가장 한국 상황에 적합한 시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익이나 탭스를 보면 이 표현이 안 나오는데 그 출제 구성이 딱 간단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죠. 일단 자, 토익 점수가 사법시험에서 700점.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영어 대신에 그죠? 이 700점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요구하는데? 공부 좀 하셨구나, 저 엄마는. 제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1살 어려요. 고대법대를 나왔어요. 아주 머리가 좋죠. 사법시험을 치면 항상 1차는 쉽게 패스하고 2차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노장 수험생이 됐어요. 40이 넘도록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마침 결혼은
그 돈 잘 버는 와이프하고 와이프가 이제 병원 하니까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이제 사고시험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신림동에서 보따리를 사고 철수를 했어. 왜 그런지 알아요? 모르죠. 옛날에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는 사무시험 1차 시험에서 영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재들이 성문종합 영어를 완전히 통달해가지고 1차 시험을 금방 패스했어. 그런데 10몇 년 전부터는 모든 국가시험에서 1차에 영어를 뭘로 대체했어요?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를 했어요. 영어 시험을 따로 안 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신림동에 있던 노장 수험생들이 울면서 다 보따리 싸고 시험 고시촌을 떠났잖아요. 왜냐하면 노장 수험생들이 듣기가 안 돼. 성문종합영어를 다 외우고 있는데도 근데 토익은요 듣기 반, 읽기 반이에요. 495점 듣기, 495점 읽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청해와 독해. 그리고 탭스도 마찬가지죠. 탭스는 이론상 1000점 만점인데 읽기가 400점, 듣기가 400점, 문법과 어휘가 각각 100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점수가요 어떤 길을 가면 굉장히 쉽고 어떤 길을 가면 굉장히 어렵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 애가 작년에 우리 애는 지금도 지가 말하기를 자기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했던 영어가 자기 영어 실력이래. 왜? 그때 저하고 같이 잠수는 영어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가서는 우리가 불안해가 입시 영어를 했죠. 단어 외우고 뭐 이런 거 했죠. 애는 단어 외우기 정말 싫어해가지고요. 에피소드도 있어요. 대치동에서 가장 유명한 영어 강사가 그 영명사전을 추천해 주더라고. 아이들이 영어 단어 찾을 때 영명사전을 습관 들이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주 유명한 영어 사전 몇만 원짜리 이걸 내가 2개를 샀잖아요. 2권을. 그래서 하나는 집에 두고 하나는 학교에 보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보냈는데 애들이 수능 치고 나면요 속이 시원하다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집을 다 쓰레기 소각장 데리고 가서 다 불사르는 행사가 있어요. 그럼 해봤나 모르겠네. 근데 우리의 입맛이 문제집 불사르는 그 행사에 영어 사전까지 갖다 불사르는 거라. 그 정도로 우리가 영어 외우고 뭐 단어 외우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어를 중학교 때까지밖에 안 했죠. 그리고 대학 가서는 홍대에 맨날 클럽 놀러 다니고요. 그 군대에 갔다고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아빠가 하도 로스쿨 하니까 로스쿨 입문시험과 함께 토익을 쳤어요. 근데 지나가는 길에 그냥 쳤는데 토익 960점 나왔어요. 한 번도 공부 안 해봤는데 토익 교재도 없어요 우리 애는. 내가 양심껏 말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3, 40점은 기출문제 좀 풀고 이제 패턴을 익히면 점수가 좀 더 오를 수 있죠. 토익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이거 아주 쉬운 문제고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저 점수가 굉장히 어려운 점수예요. 제가 작년에 저기 화원에 있는 화동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학부모 연수를 했는데 그때 어떤 엄마가 제 강의를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방식이 너무 좋다 싶어서 남편한테 소개한 거라. 남편이 딱 들어보더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편 직장에서 항상 토익 시험 친대. 이 아빠가요, 자기가 딱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 토익 점수가 막 오르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연구소에 자기 장남을 보내요, 지금. 진짜로. 그러니까, 아까 크루즈를 타느냐, 난파선을 타느냐, 이 문제가 단순히 어느 정도 어렵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평가받게 될 이 중요한 영어 공인 시험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가가 달려있다고요. 근데 엄마들 이거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지금 집 앞에 있는 학원 보내면서 그냥 돈 지불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 안 돼요. 길게 보고 정말 우리 아이가 갈수록 향상되는 길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엄마들한테는 머리 아픈 표일지 모르지만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잠수의 영어의 핵심을 요약한 거예요. 잠수의 영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3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토익이나 탭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듣기와 읽기라고 했어요.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청해와 독해예요. 그래서 듣기와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듣기와 읽기가 토익은 반반씩이고, 그죠? 어휘나 문법은 전혀 없고, 또 탭스에서는 각각 100점씩의 어휘와 문법이 있지만 청해와 듣기가 400점씩이다.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준비시켜야 돼요? 듣기와 읽기를 왕창 해야 돼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엉뚱하게 엄마들 뭐 자꾸 쓸데없는 거 묻는다. 문법 어떻게 해요? 쓰기는 어떻게 해요? 자, 듣기와 읽기를 왕창 하면요. 쓰기와, 말하기는 저절로 해결돼요. 듣기를 많이 하면 말하기 되죠? 안 돼요? 아니, 제가 주변 엄마들 보니까, 겨울왕국 개봉되고 나니까, 겨울왕국 DVD 사가지고 영어 버전을 다 들려주대. 그러니까 꼬마들이 다, 개나 소나 다 겨울왕국, 레디코 다 따라 부르잖아요. 다 엘사 흉내 내고 하죠. 바로 원어민처럼 되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되면 말하긴 저절로 되고요. 읽기가 되면 쓰긴 저절로 돼요. 쓰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정 불안하면 초등학교 6학년쯤 돼가 저한테 와요.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영어 동화책 중에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뺏겨 쓰게 하면 돼. 이거 대학생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대학생들은 저기 사이트 가가지고 AP 뉴스라고 있어요. 통신사 알아요? 세계의 뉴스를 유통하는 세계적인 통신사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AP통신이 가장 유명한데 AP통신은 뉴스를 항상 1분에서 1분 30초짜리로 딱 만들어요. 그 영어 파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AP뉴스를 다운받아가지고 그 관로 넣게 하죠. 이걸 뭐 AP뉴스 받아쓰기라고 불러요. 성인들 영어 시장에서. 우리는 뭐 중학교 때 이렇게도 했지만 AP뉴스 받아쓰기도 했지만 성인들은 관로 넣게 하죠. 저는 1분 30초짜리 그 MP3 파일을 다운받아서 들으면서 그냥 그대로 쓰라 했어요. 그대로 쓰면 뭐 한참 걸리죠. 한 수백 번 들어야 될 거라 아마. 그 쓰기 저절로 돼요. 이건 좀 어려운 거고 그냥 동화책 뺏겨 쓰게 하면 돼요. 애가 제일 좋아했던 동화책. 하루에 한 페이지만 뺏겨 써가요. 그럼 뭐 1년만 해도 360 몇 쪽 뺏겨 쓰는데 그럼 쓰기 저절로 해결되죠.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쓰기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면 좋은 글쓰기가 저절로 가능해요. 근데 책을 읽은 경험이 없어. 그러면 자기소개서 쓰려고 하면 정말 미쳐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래서 영어책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잠수내에서는 엄마표 영어를 할 때는 듣기와 읽기를 일단 왕창 하는 거죠. 근데 듣기와 읽기를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듣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듣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하는 방식처럼 DVD에 노출시키는 거죠. 집에서 다 그거 하죠. 웬만해서는. 문제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디 보내더라? 이 동네 뭐 센트럴 리딩이니 뭐 요즘 웬만한 영화관 가면 뮤엄 영어니 뭐 다 이거 하고 있죠. CD 줘가지고 뭐 듣고 있어. 그거 왜 돈 내고 하는데? 그냥 CD 불법으로 다운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DVD 또 사줘요. 엄마들 또 사면 다 자막 선택 기능이 있어요. 애가 내용 궁금하다고 계속 자막 보겠다고 우기면 어떻게 돼? 찢어요. 그리고 독한 엄마들은 이기지만 엄마가 맨날 24시간 집에 있나? 커피 마시고 나가고 나면 애들이 자막 다 보잖아요. 하여튼 자 재밌는 DVD를 잘 골라서 노출시키면 이 받아들이는 게 재미가 있어요. 영어가 재밌으면 끝나. 애들에게 관심 있는 유일한 코드는 재미예요. 재미. 그래서 영어가 재밌으면 이건 끝나는 거죠. 제가 우리 애한테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요즘 같으면 DVD죠.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애가 재밌는 걸 딱 만나니까 거기서 영어가 딱 끝나더라고요. 우리 애는 뭘 좋아했는가 하면 고학년이 시작이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안 보고 보통 영화를 봤죠. 개봉 영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애가 정말 환장했던 건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오브 뮤직 만나고 나서는요 6개월 동안 그것만 봤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가 제가 사운드 오브 뮤직 소리를 전축에 연결해서 녹음 떠가지고요. 공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아이하고 체험학습 여행 다닐 때 항상 그거 틀고 다녔고요. 그러니까 6개월 딱 하니까 발음 다 해결돼. 그죠? 그 대사 내용 다 알아들어. 하나만 제대로 해도 나머지는 저절로 파생돼요. 그 굉장히 쉬운데 사실은 엄마들이 쫄더라고. 그리고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2000시간을 딱 들으면 이거 임계시간이라고 하죠. 한 언어를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시간, 2000시간을 노출하는 건데 2000시간을 딱 노출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영어가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강남에서는 그렇게 해요.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끝내야 고등학교 가서 수학 공부한대. 왜? 입시에서 수학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양도 많고 난이도 높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야자 시간의 60%를 수학해야 돼요. 나머지 30%를 영어 해야 되고 10% 가지고 기타 과목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고등학교 가서도 영어 부담이 있다면 이거 진짜 어렵죠. 근데
엄마표 영어를 해서 영어에 노출시켜서 귀가 딱 뚫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영어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DVD는 매일 안 봐도 돼요. 2000시간을 노출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실험해 보니까 하루에 3시간 노출하면 2년, 하루에 2시간 노출하면 3년이에요. 그래서 장순에서는 보통 집집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적절한 시기에 딱 결심을 해서 쓸데없는 거 다 끊고 발레, 뭐 피아노, 태권도 이런 건 초등 저학년 때 시간이 남으니까 하는 거지. 엄마들 좀 놀러 다니려고. 이런 거 다 끊고 나면 시간 많죠. 자, 이거 딱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처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엄마는 불안해서 좀 일찍 해야 되죠. 그럼 3학년 때부터 한다고 쳐요. 3학년 때부터 하루에 2시간씩만 노출해도 3, 4, 5 하죠. 그럼 2000시간 지나요. 그럼 귀가 뚫히죠. 그다음부터는 DVD 안 봐도 돼. 주말에 그냥 한 번씩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놈의 영어가 실력은 또 줄질 않아. 우리 애들 봐요. 모국어 실력이 어떻게 됐는가. 5살 이후로 우리 애들 보면 엄마보다 말대꾸 더 잘하죠. 왜? 이미 이게 자기 언어가 돼가지고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게 돼 있어요. 사춘기 돼봐. 이제 엄마들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돼요. 그래 갈수록 시간이 더 줄어들죠. 그리고 초등학교 한 5학년 애들 데리고 괌이나 이런 데 가보라니까. 영어로 티켓팅 하는 거 애들이 다 해요. 우리는 쫄아가 못하죠. 장문하잖아. 50m 전방에서 미국인 하나 걸어오고 있어. 혹시 내한테 길을 물을까 싶어서 여기서부터 SVOC 뭐 장문하고 있죠. 그런 사이 벌써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두려움이 없어. 왜? DVD를 통해서 늘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이라. 그래서 공항 같은 데서 애들이 시블렁시블렁 거리면서 다 이게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소통 가능한 영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해보더니 사운드 뮤직을 하도 봐가지고 근데 우리 애는 영국식 발음이 너무 좋대. 따뜻하대 느낌이. 독일식 발음은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영국식 발음 굉장히 딱딱하다 해가지고 저는 영국식 DVD 많이 사줬어요. 프린세스 다이어리. 그리고 뭐더라? 그 영국의 소설가 로알드 달의 작품 마틸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뭐 이런 거. 어제도 카톡 왔어요 우리 애가. 마이 리틀 뭐 빅히어로인가? 영화 개봉한다고. 그 인마이 뜬금없이 26이나 된 놈이 취직 준비 안 하고 무슨 영화 개봉한다고 카톡방에 우리 가족 카톡방에 어제 마이 리틀 뭐예요? 몰라? 아이씨 뭐 대화가 곧 개봉한다고 재밌다고 우리 애가.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이거 그래 하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엄마가 이제 고맙다 하면서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맙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이걸 모르나 하면서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좋아했던 동화책이잖아 하면서. 이게 로알드 달의 작품이에요. 뭐더라? 영어로 마이 리틀 뭐 빅히어로인가? 누가 검색해봐 핸드폰으로 빨리. 자 이런 거 예를 들면 찾았어요? 개봉된대요? 제목이 뭐예요? 빅히어로 맞죠? 마이 리틀 빅히어로. 우리말로 시공주니어에서 번역됐어요. 로알드 달의 대부분의 책들이 시공주니어에서 번역돼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교 도서관 같은 데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이제 아이가 늘 접하던 그런 거죠. 마틸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또 뭐 찰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이런 영화들. 이게 이어가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주요 인증시험에서, 주요 공인영어 시험에서의 배점이에요. 이걸 꼭 이제 기억하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표 영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가지고 아주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영어학원 같은 데 가면 설명회 할 때 다 말하죠. 레드 이론이라고. 인간의 뇌 속에는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게 레드죠. LAD. 랭귀지 이퀴지션 디바이스인가 하는 그런 장치가 있대. 이게 이제 노암 촘스키라는 미국의 언어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근데 언어학자의 주장이다 보니까 증거는 없고 추상적이죠. 그런데 독일의 뇌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 끝에 이분들이 실어증을 연구해서 실어증. 말을 못하거나 말을 하는데 의미 전달이 안 되는 실어증이 두 가지 실어증이 있어요. 한 실어증은 말을 못해 아예. 왜? 듣지를 못하니까 인풋이 안 돼서 아웃풋이 안 되는 거죠. 컴퓨터처럼.
자, 그 베르니키 박사가 발견했어요. 그 환자들을 공통적으로 연구해보니까, 뇌를 연구해보니까 어떤 특정한 영역에 전부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력장치의 고장. 그래서 이 영역을 베르니키 영역 이렇게 불러요. 또 반대로 듣긴 되는데 말을 할 때 보면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을 또 추적해서 조사해봤더니 뇌의 특정한 부분이 상했대. 그래서 이걸 발견한 독일 과학자 이름을 따서 브로카 영역이라고 불러요. 자, 베르니키 영역과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인간은 언어를 받아들인 것을 표현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암 촘스키가 말한 레드 이론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뒷받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라면 다 하는 거라. 근데 작년에 제가 월서초등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월서초등학교는 진짜 200명인가 같더라. 초등 저학년 엄마들이. 근데 나가는데 복도에서 전부 엄마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저거 아무나 못한대 하면서. 내가 진짜 2시간 동안 피를 토하면서 말했는데도 꼭 그런 반응을 보여요. 이건 인간이면 다 하는 거라고요. 우리말을 아무나 받아들였어요? 아무나 못 받아들이고 이래요? 그게 아니죠. 다 받아들였잖아. 이 바보 아닌가 몰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되는 거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 저는요, 욕을 정말 잘하거든? 우리 연구소는 신혼초등학교 꼬마들이 저보고 말하는 욕쟁이 할아버지 이렇게 해요. 욕을 하도 잘한다고. 왜? 어릴 때 욕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 잘못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욕 안 하고 싶지? 그러면 저도 욕하고 싶겠어요? 근데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라니까? 입력과 출력이 되는 거죠.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우리말을 아이들이 어떻게 습득했는가 보면 이 그래프죠. 태어나가지고 그죠? 최소 뭐 6개월에서 8개월 이상을 눕혀뒀죠. 눕혀두고 엄마가 연속극을 보기도 하고 엄마 아빠 대화하기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지나가는 배추장사 아저씨 확성기로 떠들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언어들이 아이의 귀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애들이 막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서 들었겠어요? 흘려들었죠. 흘려들었어요. 스쳐 지나갔는데 어느 날부터 애가 뭐 만말을 한다든지 뭐 무슨 말을 시작해요. 옹알이부터 해서. 이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끔뻑끔뻑거리면서 모빈이를 쳐다보고 있던 그 시기를 언어학에서는 침묵기간이라고 불러요. 입력은 되는데 반응이 없는 시기. 이걸 침묵기간이라고 부르죠. 침묵기간. 근데 이 침묵기간 동안 아이들이 언어를 듣죠. 이 듣는 양을 임계량이라고 불러요. 물리학 용어죠. 한계에 달할 때까지 듣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변증법을 따라서 양에서 질로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어느 날부터 말이 터져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이 딱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엄마들이 이제 보드북 사다가 한 페이지에 그림 하나 있는 보드북 있죠. 과일 하나씩 그려져 있고 이런 거 사다가 읽어주고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스토리북 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예요? 듣기부터 한 거지. 듣기를 해서 귀가 뚫히면 그 다음에 읽어준 거예요. 자, 언어를 받아내기 이런 순서로 하는 거라 언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골고루 동시에 학습해요. 근데 모든 학습 이론이 영어를 학습하는 곳에서는 다 이렇게 말해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골고루. 이게 윤 선생의 주장이라. 그죠?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똑같이 말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언어로서 받아들일 때는 먼저 듣고 귀가 뚫히면 그 다음에 읽고 읽어주고 이게 한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그래프예요. 귀가 뚫히면 임계량을 채우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말이 막 터져 나오죠. 그건 요즘은 이제 뭐 세상이 좋아져서 재밌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 개봉해서 애들이 정말 집중해서 보면 그게 계속 받아들이죠. 이 간단한 이론을 가지고 학원 하나 차렸잖아요. 토스라고. 이 동네 토스 있다 망했죠? 몰라요? 토스 잉글리시 몰라?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만들어가지고 막 하다가 뭐 본사가 부도가 났어. 그래가지고 각 지사들은 각기 확진하고 있죠. 우리 동네는 저기 보니까 AK 그랑폴리 뭐 구석에 보니까 미미킹 학원이라고 있더라. 토스에서 하는 게 뭐예요? 미미킹이에요. 미미킹이란 말은 흉내내기 이런 뜻이거든. 그 토스 학원에서
한 달에 한 개씩인가 DVD를 빌려주잖아요. 또 DVD를 재생하는 기계도 빌려주더라. 보증금 30몇만 원 내면. 그걸 왜 기계를 빌려주는 거 몰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DVD를 재생해서 애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으니까 다 받아들이고 소화하죠. 그럼 2달에 한 번씩 학예회 하잖아. 무대에 애들 올려놓고 그 연기를 똑같이 하게 하죠. 그리고 엄마들 초청해. 그럼 애들 막 영어로 원어민처럼 막 하면서 연기를 하잖아. 그럼 엄마들은 막 감동해가지고 막 비디오 카메라를 찍고 막 울고 막. 이건요 아주 초보 중에 초보라. 엄마표 영어의 초보 중에 초보지. 그냥 DVD만 보고 던져놔보면 다 그렇게 되는데 그걸 한 달에 25만 원씩 주고 학원을 보낸다니까. 아이고 내가 답답해가. 내가 내 조카거나 내 막내 여동생 같으면 한 대 발로 팍 차보고 싶어요. 대부분 학원도 이런 거지 뭐. 미안해요. 실질적으로 뭐 학원 실명들을 말해서 미안한데 뭐 빤하잖아. 센트럴 리딩 뭐 뮤엠 영어 뭐. 어우. 자 이제 50분 가야 되는데 지금 2분 남았어요. 이제 고학년들 수업해야 되니까 이거 뭐 아직 뭐 태산같이 남았지만 요것만 딱 말할게요. 자 이제 잠수의 영어 3종 세트라고 불러요. 3가지죠. 흘려듣기, 집중듣기, 책 읽기. 먼저 흘려듣기는 DVD 보기란 뜻이에요. DVD를 보는데 자꾸 DVD 쓸데없이 사지 말고요. 어둠의 경로로 DVD를 다운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DVD를 사면 자막이 있어. 자막 선택 기능. 근데 어둠의 경로로 다운을 받아요. 내가 한수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을 다운받는다고 칩시다. 엄마들 영화 다운받아 보죠. 자 겨울왕국을 다운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겨울왕국의 동영상이 하나 다운돼요. 그 동영상 이름은 겨울왕국점 화질이 보통인 건 AVI 화질이 좀 좋은 건 NKV 요즘은 MP4도 나와요. 요 글자가 달려있어. 이게 동영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 하나 딱 다운되면서 동시에 똑같은 제목의 겨울왕국점 SMI 라는 파일이 같이 다운돼요. 이 SMI라는 파일은 뭐 조금의 덩치도 작고 요게 자막 파일이야. 그러니까 다운받은 다음에 SMI 파일을 딱 지워요. 그럼 애들은 다시는 자막 못 봐요. 그러니까 이거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해야 애를 잘 키울 수가 있는데 쓸데없이 DVD 자꾸 산다. 그래가지고 DVD 보기 하는 거예요. 자막 없이 DVD 보기. 이게 시작이에요. 자막 없이 DVD 보기를 한 2달 해서 자막 없이 DVD 보는데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이른바 영어 학원들에서 하는 거 동화책을 읽으면서 동화책을 보면서 CD를 듣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잠수내에서 집중 듣기 이렇게 불러요. DVD 보기는 집중 안 해도 돼요. 레고를 가지고 논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재밌는 걸 잘 찾아서 보여주면 DVD를 주면 집중하죠 애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흘려듣기라고 불러요. 애기들 눕혀놓고 오만 소리가 지나다니는 것처럼.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목표는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하는 거거든요. 책을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책을 보면서 성우가 읽어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입이 트이고 나면 엄마들이 보드북 사서 읽어주죠. 그거하고 같은 원리인데 동화책을 보면서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파닉스가 일어나요. 아이들의 뇌 안에서. 파닉스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뭐 윤선생이나 튼튼 영어에서 하는 파닉스를 안 해도 그죠? 아이들 뇌 속에서 파닉스가 일어나서 이 활자, 이 철자는 어떻게 읽는다 이걸 알아요. 열흘 지나면. 평균적으로 열흘 정도 되면 애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열흘 동안 엄마들이 손가락으로 동화책을 같이 짚어가야 되죠. 젓가락이나 볼펜이나 이런 걸로. 한 열흘 정도 하면 이제 이게 일치하죠. 문자와 소리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눈으로 따라가요. 이게 이제 집중 듣기인데, 이 집중 듣기를 하는 이유는 장차 아이들이 성우에 읽어주는 것 없이 우리가 아이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집중 듣기예요. 집중 듣기 아이 수준에 맞게 대표적으로 리더스북 같은 걸 하는 거죠. 리더스북이라는 교재. 리더스북은 뭔가 하면 읽기 학습자를 위해서 그 책 속의 사용하는 어휘수를 의도적으로 제한해 놓은 책. 이걸 리더스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더스북은 보통 뭐 1단계부터 한 4단계, 3단계 이렇게 돼 있죠. 예외적으로 ORT만 오지랖 넓게 12단계까지 있어요. 하여튼 리더스북이 어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 1단계로 예를 들어서 집중듣기 한다고 쳐요. 1단계의 동화책을 수백 권을 집중듣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단어가 50단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죠. 그죠? 계속 하다 보면 50단어를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중에는
집중기 했던 책을 성우의 음성 mp3 빼고 책만 주고 읽으라 하면 읽어요. 왜? 하도 들어가지고 50단을 다 알게 됐으니까. 그렇죠? 이게 집중 듣기 했던 책 읽기예요. 여기 세 번째가 책 읽기죠, 책 읽기. 그냥 책 읽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집중 듣기 했던 책 읽기. 자, 근데 집중 듣기 안 했던 것도요, 레벨이 비슷하다면 읽을 수 있겠죠, 당연히. 50단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집중 듣기 했던 책 읽기를 하고 잘하면 또 한 2달 후에 뭐 해요? 집중 듣기 안 했던 영어 책 읽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리더스북에 아주, 그죠? 제한된 의의를 가진 80단어짜리 이런 걸 가지고 꾸준히 듣기를 해요, 집중 듣기를. 그러면 아이들이 저절로 하도 많이 만나니까. 그리고 또 DVD도 보고 있죠. DVD 보고 동화책 듣고 자꾸 하다 보면요, 맨날 만나는 말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리딩타운을 창시한 송순호 박사는 사이트 워드라고 불렀어요. 자주 출몰하는 어휘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동화책이나 DVD에서 자주 출몰하는 어휘들은 계속 접촉하니까 받아들이게 돼요. 따로 외우지 않아도. 그렇게 되면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읽다 보면 또 한두 개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자꾸 읽다 보면 또 이제 문맥 행간의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아이들이 이해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어휘가 증가하는 거예요. 결국 영어 어휘는 빡빡이 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된 영어 매체들, 영어 동화책을 자꾸 읽으면서 증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1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DVD에 노출시키는 것, 한 2달 자막 없이 이게 익숙해지면 뭐 한다고요? 집중 듣기를 한다. 성우가 읽어주는 걸 책을 보면서 한다.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오래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 그죠?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말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들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 집중 듣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라. 가만히 보니까 엄마들이 DVD 보기는 저거 공부 같지 않고 영어 동화책 보면서 듣는 건 뭔가 공부하고 비슷하거든. 그래서 이걸 많이 시켜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엄마들 중에 하루에 2시간 시키는 엄마도 있어요. 그 애들이 막 미치려고 하지. 그래가지고 그 애가 나중에 고3 되니 하는 말이 내가 영어를 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리고 걔 수능 영어에 70점 받았어요.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 왜 그런지 알아요? 집중 듣기를 고문하듯이 너무 많이 했어. 집중 듣기는 최소한 초등 1, 2학년은요 5분, 10분 이렇게. 처음에는 얇은 동화책, 그 리더스북 1단계, 2단계 이런 걸 이제 몇 권 하는 정도. 그러니까 한 처음 시작한 애들 5분,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중에 고학년이 되고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30분을 넘어서면 안 되죠. 항상 요걸 유지해야 돼. 욕심내지 말고. 왜냐면 이거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니까. 꾸준히 해요. 그러면 결국 천장에 다다르게 돼요. 잠수는 천장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국내에서 그죠? 뭐 늦게 하든지 일찍 하든지 결국 어떤 수준에 가게 돼 있어요. 영어에 노출시키면. 그러니까 다 그까지는 가죠. 그 이후로는 아이들이 대학 가서 지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표로 제가 정리했어요. 처음 몇 달은 자막 없이 DVD 보기. 익숙해지면 집중 듣기. 익숙해지면 소리 빼고 책 읽기. 요걸 하는 거죠. 이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게 1년이에요. 잠수에서 말하는 적응 과정이죠. 그리고 같은데 또 다음 1년. 이 다음 1년도 똑같아요, 사실은. 조금씩 이제 비중만. 예를 들어서 리더스북 1단계를 했던 걸 2단계로 옮긴다든지 이런 정도의 비중만 달라지는 거죠. 제가 시간만 많으면 그 DVD 목록 같은 거 다 가지고 왔는데 지금 고학년 저거 해야 되니까 여기서 중단하고요. 슬픈데, 자, 이거 우리 연구소에서 인터넷에서 구한 DVD 목록이에요. 이 목록은, 자, 엄마들이 구할 때 어려우면요. 어이씨, 왜 끝이 안 오노? 자,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오시면, 아까 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DVD 목록 이런 걸 다 사진 파일로 올려놨어요. 그걸 어머니들이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그 영화 받는 사이트 가서 구하시면 돼요. 미디스크나 이런 데 가서 구하시면 되고, 정 못 구하겠으면 우리 연구소 놀러 오시면 USB 들고 대용량 USB 들고 놀러 오시면 복사해 드려요. 외장 하드 들고 오면 안 복사해 주고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유튜브에서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그죠? 외장 하드를 막 택배로 보내요. 너가 가고 다 복사해달라고. 그러면 노트북을 복사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사시니까 그 대용량 USB 128기가짜리 정도 갖고 오시면 영화를 수십 편 받을 수 있어요.
해보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 제목을 저기서 우리 연구소 오셔서 프린트한 다음에 유튜브에 검색해서 애들한테 보여줘요. 맛보기로.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적어서 목록을 가지고 USB 들고 오시면 저희들이 구한 걸 복사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요즘 엄마들 다 똑똑하니까 인터넷에서 다 구할 수 있고요.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오는 기분인데 하여튼 이 가까운 이 신월초등학교 어머니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시간 나시면 금요일 10시 반에 하는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에 놀러 오셔도 되고요. 혹시 수학 공부가 궁금하시면 내일 10시 월서초등학교 놀러 오세요.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